우리는 흔히 뒤통수 맞았다는 표현으로 타인에게 받은 배신이나 속임수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연히 보게 된 그 문자를 확인한 순간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맴돌더군요. 아, 정말이지. 이 인간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구나.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마중이입니다. 오늘은 가끔 점심으로 먹는 타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드는 타코의 특징은 역시 혈당이 좀 덜 오르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계란물에 여러 가지 소세지나 베이컨 같은 프로틴을 넣고 패티를 만들고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서 아몬드 가루로 만든 또띠아와 내용물이 잘 붙도록 하는 게 관건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영상을 보고 따라해 보시면 돼요. 오늘은 저의 배려가 상처가 되어 돌아온 조금은 씁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종도 배경도 제각각이지만 대개의 관계는 실리적이죠. 하지만 아무리 비즈니스라 해도 인간관계에는 늘 기대와 실망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뒤통수 맞았다는 표현으로 타인에게 받은 배신이나 속임수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저는 무슨 일로 타인에게 실망을 한 걸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상대에 대한 배려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출장 중 새벽에 우연히 보게 된 문자 한 통은 제가 생각하는 친절이나 배려는 상대에게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전달될 수도 있겠다고 느끼기에 충분했어요. 그 문자를 확인한 순간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맴돌더군요. 아, 정말이지. 이 인간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구나. 사건의 발단은 도와주고 싶다는 어줍지 않은 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손님 중에 조울증이 심한 분이 있습니다. 매장 규모가 작아서 이전 영업사원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손님이었는데 평소에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조금은 관심 있게 거래를 이어가던 매장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그 손님의 히스테리를 온전히 받아야 했고 다른 분의 특별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매장 관리 대상에서 정리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키지 않은 마음이었지만 마지막으로 매장을 방문했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 사장님은 평소와 다른 환한 웃음으로 저를 맞이해 주시더군요. 하지만 언제 또 돌변할지 몰라서 서둘러 업무를 마무리하려는데 그분이 갑자기 간곡히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Hey, I need that very hot item. Why don't you send me some when you have it next time? 종잡을 수 없는 태도였지만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측은지심이 문제였던 거죠. 마침 출장 중에 그 제품이 입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영업사원이 눈독을 들이는 대박 상품이었죠. 선주문의 순서대로 배분해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저는 그 사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리를 해서 일정량을 확보하고 그 매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배송비였죠. 미국은 UPS를 통해 물건을 보내는데 규모가 작은 매장은 배송비를 매장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는 그 매장을 관심업소로 지정하고 그 작은 매장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특별히 회사의 여러 정책을 동원해 배송비를 면제받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은 양이 적고 일정 금액도 나오지 않아서 배송비를 뺄 방법이 도저히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워낙 귀한 물건이니까 이 정도 배송비는 기쁘게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사장님이 중요한 물건을 잊지 않고 챙겨주는 저의 배려를 알아주길 기대했었죠. 하지만 다음날 새벽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잠결에 읽은 그 문자 한 통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Why do I have to pay freight charge? I don't care what it is. I will refuse. 저는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니 화를 거두고 일단 판매를 해보시라고 설득했지만 돌아온 문자는 예의 바른 문장으로 포장된 오만과 고집의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No. 더 기가 막힌 건 사장님의 태도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애써서 면제해준 배송비의 혜택을 그분은 어느덧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배려가 그의 오만함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당장 전화해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배송비가부터 나간 건 사실이고 그동안 그 매장에 제공했던 무료 배송은 저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No. 결국 그 물건은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동료들이 서로 팔겠다고 아우성치던 그 대박 제품을 리턴받은 영업사원. 동료들 눈엔 제가 얼마나 무능력해 보였을까요? 한순간에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다시 돌아온 제품에 대해서 매니저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었을 테고 상황에 따라 내 눈높이에 맞춰 선과 악을 오가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타인의 선의를 잊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실수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 며칠 뒤면 그 사장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연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또 배송비를 빼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는 이제 그분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비즈니스인데 뭘 그렇게 마음 쓰냐, 잊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정 섞인 일은 그 어떤 일도 원하는 대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소심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서운하고 속상했던 저의 마음을 남겨두려고 합니다. 오늘도 타인의 오만함에 상처받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이 땅의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